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빙하. 여러분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투표를 꼭 할 건데 여러분도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라 마라 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시던지 간에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깨우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늦게 깨우쳤죠. 네, 영상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원래 부동산이랑 경제, 경제적 자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이걸 공부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정치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제 채널 안에서 표현은 못 하시면서 저한테 섭섭하고 적대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네, 이걸 핑계를 대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부분 미안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제 생각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 채널을 운영하는 방침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의 앞으로 다가오는 정권에서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인생을 바꿔온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책에 읽고 메모가 돼 있고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문구들 중에 하나가 스톡데일 패러독스. 찾아보시면 나와요.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이 사람이 제임스 스톡데일이었나? 이게 군인이세요. 이분이 해군이신데 베트남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8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다뤄졌냐면은 짐 콜린스가 쓴 책이에요. Good to Great. 맞아요. Good to Great. 짐 콜린스의 책 Good to Great에 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매력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분의 그 당시의 현실은 너무나 이제 가혹했는데요. 8년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생활이란 표현도 좀 그래요. 일반인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건데 대부분 다 죽었는데 포로들이 이분은 살아남았단 말이야. 8년을.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버텼길래 8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냐.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누군가 날 구해줄 거다. 오늘 버티면 내일이다. 내일 버티면 내일 모레다. 버티다 보면 내가 이긴다. 나는 구조를 기다린다. 약간 이런 거가 원래 책의 주요 내용인데 스톡데일 대령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스톡데일의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좀 여러분 요거 표현 웃자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웃자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나 좆됐다. 이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 죄송해요. 나 진짜 좆됐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그대로 나 진짜 엿됐다. 큰일 났다.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의 결론은 잘 될 거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맞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마지막에는 잘 될 것이다.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이게 제가 다음 정권을 지금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지금 이게 제 채널에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도가 제일 높은 이 상황이 저는 한국에 다른 분들이랑 생각이 달라요. 좀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좀 발표가 덜 됐었어요. 대선 토론회 전이었잖아요. 지금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것도 누구 지지한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서 나온 사람이 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급하게 대선을 준비했다지만 디테일을 가진 사람이 이준석 후보밖에 없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정책의 디테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풀고 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랑 똑같아요. 돈 풀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제 틀리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일을 함에 있어서 홍보가 70이고 실무가 30이다. 실무는 나중에 그냥 디테일은 나중에 그냥 하면 돼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엄청난 함정인데, 세금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번 돈 갖다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망해요. 바로 쪽박 참는데, 세금 갖다 할 거면은 사실 홍보가 70이 맞죠. 자, 실무 30이죠. 이 일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남 탓하면 돼요. 야, 투기꾼들 때문이다. 다주택자 때문이다. 아니면 뭐 글로벌 경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수가 안 좋은 게, 제가 윤석열 정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문재인 정권 때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정권 5년 하고 나면은 나라가 멀쩡할 수가 없다고. 예전에 그 일자리 보드판 만들었다가 지웠잖아요. 멀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퍼다 썼고 집값은 완전히 수직 상승했죠. 자,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죠. 이제 서울의 주요 중심지 가격 결론적으로 수직 상승했잖아요. 이거 그거보다 더 매운맛으로 5년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스톡데일 대련까지 꺼내고 있냐면은 현실을 봐보세요. 물론 김문수 후보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거 알아요. 단일화도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란 표현까지는 좀 아껴둘 걸 그랬나요? 아무튼 확 뒤집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쳐봐요. 이분 또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이 대통령 되면은 이번엔 탄핵 안 당하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국가 시스템을 봐보세요, 지금. 그리고 국힘당에서 대통령 나와도 지금 법 통과 못 시켜요. 지금 산을 넘어요. 지방선거 총선 다시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은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한국은 위기가 맞아요. 그런데 전 맨 마지막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맞아요. 그렇기에 긍정적으로 한국이 다시 바뀔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버티고 살아남으려면은 앞으로 공공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 생계는 어떻게 챙길 건지,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돈이 풀리는지,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쪽박차기 딱 좋아요, 이제. 자, 보세요. 전 도대체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제 말이 지금 뭐가 틀렸습니까? 왔어요? 나가보세요, 밖에. 근데 이거 윤석열 정권 책임을 많이 묻죠. 왜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있잖아요. 이거 원희룡 장관 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 이제 욕 안 먹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얼마든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한국은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5년짜리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니까. 지지율을 보세요. 전 지금 지지율 솔직히 저는 이해 잘 안 되는 애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첫날 얘기해봤자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감정만 들락날락 하잖아요. 생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계속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국민성이 깨어나거나 정신을 차리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욕하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생산성을 갖춘 사람이 이끌어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에요. 자급자족 국가만이 사회주의랑 반반 섞여도 살아남아요. 예를 들어서 북유럽. 그냥 북유럽은 관광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죠. 국가가 돈을 벌잖아요.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기업이 돈을 벌어요. 한국은 기업을 무너뜨리면 나중에 성장 동력이 멈춘다고요. 호텔 경제학이랑 똑같아요. 호텔 안에서 돈을 삥삥 돌려봤자 호텔 망한다고요. 호텔 망하고 나면은 호텔 지배계층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지만, 호텔에서 아래쪽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은 밖에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파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구조로 실제로 가는데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질 않아요. 맞아요. 당분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근데 지금 구조상 한국 자체가 강해지고 발전하고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짐 콜린스의 책에 담겨있던 내용대로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을 하고 생존 전략을 짜되 버티는 시간이 불가피할 수 있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잘 될 거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전 약간 요번 시장을 보면서 다주택자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포로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가둬놓고 포로예요. 가둬놓고 욕은 다 먹어요. 야, 쟤네 때문에 전쟁 난 거야. 전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일어난 거야. 쟤네를 죽여야 돼. 쟤네가 나쁜 놈이야. 그리고 가둬놔요.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명씩 처형하는 거예요. 종부세로 뺏고 이자로 뺏고 거래를 막아주고 전세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가둬놓고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 이게 포로거든요. 똑같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그렇게 많이 변하겠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 변화를 못 느낀 사람이에요. 별로. 그럼 이 다음에 문재인 정권 시즌 2, 3가 온다면 이게 이 장기간 동안 다 합치면 13년 되는데 국가가 안 변하겠어요? 그러면 뭔가 큰 변환점이 없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심각성을 깨우치고 느끼고 살아남을 방법, 무엇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다만 마음속에 희망은 있어야죠. 한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다. 근데 저는 약간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랑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심각하다고 제가 계속 공포만 조장하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봤고요. 정말 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제 미래가 다가올지 긴장됩니다. 여러분이 기운 내셔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적자 생존, 각자 도생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